저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거는요. 황 대표 오늘 기자회견에서 통합은 의무라고 좀 얘기했는데 네. 통합신당 이야기도 협통에서 나왔는데 이 통합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지지율이 이 한국당하고 새보수당 현재 지지율을 단순하게 더한 것보다도 못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물론 이제 그 구체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네. 그 한 가지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이런 체감이 이제 정치 현장에서도 좀 느껴지니까 아마도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우리 황교안 대표는 상당히 적극적 의지를 갖고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실무선이나 말하자면 당의 이 간부 중간 간부 이런 이 정책을 짜는 사람들 또 여의도 연구원 이런 데서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그 보고들이 꽤 상당히 있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오늘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제 합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 겉공기는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의 분위기는 아까 유승민 전 대표 얘기처럼 발언처럼 생각보다 그렇게 화창하고 따뜻한 게 아니라 냉랭하다. 그거는 현실적인 그 이해관계에서도 자 우리 김영호 통합공천관리위원장의 공정성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구체적인 지분 협상 같은 걸 할 때 그럼 어떻게 보장해 줄 건가 지금 현역 의원들. 근데 적어도 두세 군데는 굉장한 난제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 유승민 의원 지역부터 그렇거니와 물론 김영호 위원장은 서울 출마를 자기가 설득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도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어쨌건 거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100% 국민 공천제를 설사 수용한다고 해도 양 당의 당원의 어떤 이 숫자 규모를 놓고 보면 실제로 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 지지자들이 많은 층이 결국 아무리 국민 이 공천이라고 해도 여론조사하면은 반영이 잘 되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런 이 공천 지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물밑의 현실인데 그 부분이 매우 난제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보면 어렵다. 전직 당대표급 만남에서도 일부 참석 전 대표는요. 108석대 뭐 8석 똑같이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왜 끌려가느냐. 그런 얘기도 나온 거로 봐서는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산수의 영역이 아니라 고등수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진행된 여론조사를 말씀하신 거로 잠깐만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일 모레가 설이기 때문에 일단 덕담 한마디부터 먼저 하고 가면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컨벤션 효과에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숫자가. 만약에 통합이 성사가 된다면 지금은 긴가민가 하고 있는 아마 분위기도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밀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그 결과일 수도 있고 통합이 성사가 된다면 올라갈 여지도 있다. 일단 요즘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통합은요. 통합의 본체는 정치 세력의 통합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정치 세력의 통합을 매개로 지지층의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거든요. 정치 세력의 통합은 지지층의 통합을 이끌기 위한 견인차인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그 여론조사에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응답률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당 지지자들의 응답률이나 찬성률이죠. 그러니까 이 통합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찬성률이 60%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는 게 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권의 어떤 온도와 어떤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어떤 그 유권자들의 온도가 상당히 다르다. 60%는 높은 수치가 절대 아니에요. 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보수 쪽의 당위에 입각해서 본다면 요거 하나를 좀 짚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자유한국당 지지라고 하면서 이제 통합신당에 한 표 던지겠다고 하는 응답률이 새 보수당 지지층보다 낮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도 앙금이 가시지 않고 있다. 유권자층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느냐가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로 그것이 화학적 결합이 돼야 되는데 물리적 결합만으로는 바로 통합의 시너지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조금 이제 각도를 바꿔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통합이 된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놓고 볼 때 지금 뜻밖의 결과는 제일 즐거운 사람은 바른미래당이더라고. 7%로 확 올라가요. 지지율이.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엊그제도 얘기했던 이른바
천하 3분지계라는 게 확실히 구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건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제3지대의 어떤 그 활동 공간과 영역이 더 보통 상식은 그러면은 그 양강 구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가운데 있는 그 제3지대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그 예측이 많았는데 이 조사 결과 중에 뜻밖의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하자면 천하 3분 지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건 무슨 말이냐. 많은 지금 그 이른바 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뭐 흔히 우리가 반문 정서를 갖고 있는 그 이 일반 국민이나 여론의 그 흐름은 분명히 감지가 돼요. 현장에서. 이를테면 그 제가 이제 그 요새 지역별로 여론조사를 위촉받아서 조사하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실제 이 오늘 나온 이 조사치보다 훨씬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에 대한 그 지지층이 높게 나온대요. 뭐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받으니 그럴 수 있겠으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그 여론의 흐름이 아직도 반드시 그 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통합보수당 쪽으로 온전히 가기는 어려운. 그래서 반문의 기치라는 것이 뜻밖의 이런 삼자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그 유효한 그 캐치프레이즈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여론조사 이제 이루어진 시점이 뭐 20일하고 21일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 시점, 안철수 변수, 안철수 어떤 변인도 거의 좀 반영이 됐다고 뭐 작용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